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비리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에 오물풍선으로 맞대응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 전방에 포병부대까지 동원하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북한군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다든가 경의선, 동해선 등에서의 보여주기식 폭파, 또 작은 도발 이런 것들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은 이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폭발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는 것이고 아직 폭발을 한 것은 아닙니다. 폭발을 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은 남북 연결도로, 철도 모두 끊었죠. 그러면서 북한을 요새화하겠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과 포병부대까지 동원하면서 이렇게 협박하는 것, 그 큰 흐름상엔 같은 것 같지만 지금 이 무인기에 더욱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평양의 중심부가 뚫렸거든요. 네. 평양의 중구역이면 광화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거기에 노동당 본부청사, 네. 김정은 위원장 지금 머리가 뚫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보도는 안 되지만 아마 몇 명 징계받거나 숙청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완전히 중심부가 뚫린 거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3일, 9일, 10일 세 번 뚫렸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저건 북한의 자작극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자작극이라면 저렇게 본인들이 중심부가 뚫렸다고 부끄러운 얘기를 할 리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이제 비상태세로 전환했어요. 그 평양 방어를 강화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포병부대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서 무인기가 가면 네.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하. 근데 격추하게 되면 낙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럼 매뉴얼상 우리는 응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포병부대가 재응사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뭔가 긴박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건 맞는데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얘기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시 넘어오면이라는 조건이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상황 관리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민간단체들도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영공 침범이거든요. 네. 풍선하고 다르니까. 그렇군요. 한 번만 더 도발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이 평양 상공에 침입한 무인기를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쓰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에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다.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한다. 자, 조금 전에 조 의원님께서 저렇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도 함부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이 군의 입장은 어떨까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은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속보가 계속 뜨고 있어요.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이거 긴급 사태 아닌가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지금 아직까지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사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10여 차례 이상 우리 측을 향해 무인기를 보내왔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대통령실 상공을 날아가는 무인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한 대응 또는 보복으로 보낸 게 발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누가 보냈는지는 지금 일단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보기에 북한 자작극일 리가 없고요. 네. 우리 군이 보내면 저렇게 허술하게 안 보내죠. 어허. 이번에 보낸 거 보면 굉장히 허술해요. 네. 전단도 허술하고 저게 살포가 안 되게 묶어놨거든요. 네. 통째로 떨어졌거든요. 우리 군이 저렇게 보냈다면 욕먹어야죠. 저 정도밖에 안 됐냐고. 그리고 지금 국방장관이 그런 일 없다고 말했잖아요. 네. 마지막에 말한 건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말 말씀이시죠? 해주면 북한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다 그러면. 아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누가 했다 누가 제가 보기에는 북한 자작극도 아니고 우리 자국도 아닙니다. 아. 제3의 단체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우리가 굳이 알더라도 공개해서 알려줄 필요가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군요. 이유가 없죠. 알려주면 북한만 좋은 거죠. 주체가 명백해지니까. 네. 자, 일단 북한 평양 상공을 침투한 것으로 알려진 무인기가 대북 전단을 뿌렸다. 이를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사실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왔던 대북 단체가 있죠. 이 대북 단체에서는 이번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부정은 안 합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솔직히 했고 우리는 헬기형으로 한 거지. 다 있어요.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그런 모양의 드론은 민간 단체에서라든가 할 수가 없다. 일정한 최소한 그걸 하려기만 하면요 50m 이상의 조그만 활주로가 필요해요. 자, 북한이 지적했고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 우리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 사실 이 박상학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 전단을 보냈던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박상학 대표나 관련된 단체들이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자작극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군도 보낼 이유가 없다. 저렇게 조잡한 거를 보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민간 단체 아마 여기인 것 같은데 알려진 박상학 대표의 단체는 또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알려진 공개적으로 하는 단체보다 네. 그렇지 않은 단체가 기술력이 훨씬 높아요. 기술력이 높다고요? 그럼요. 그리고 저 정도 지금 드론 정도면은 저건 드론 동호회 대학생 정도 수준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금액도 기체 한 200만 원, 네. 항법 장치 한 100만 원, 자동차 내비게이션 몇십만 원 안 하거든요. GPS 20-30만 원이거든요. 네. 전단 100만 장 인쇄해도 5만 장 인쇄해도 100만 원 안 하거든요. 아하. 저건 아마 500만 원도 안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건 높은 기술도 아니고 네. 드론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단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떨어뜨리는 것도 GPS와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서 지점을 정해주면 거기다 떨어뜨리고 돌아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건 활주로 없어도 내려올 때 낙하산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날릴 때 그냥 잡아서 날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건 생각보다 기술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요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에 우리 조한범 위원께서 자료를 몇 가지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작정하고 보내려고 했다면 어떤 단체든지 간에 제대로 준비해서 보내면 이런 식으로 보낸다라고 몇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함께 보실까요? 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대북 전단지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읽었을 때 화들짝 놀랄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담아갖고 보내는데요. 이걸 어디로 향해 보내나 그리고 어디에 태워서 보내는지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실까요? 자, 이게 지금 GPS 항로인데 이게 뭔가요? 남에서 북한으로 이제 보내는 그 항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낼 때 아까 일단 전단의 워딩을 보면 저게 북한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는 전단은 북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투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냥 풍선을 보내는 게 아니고 GPS를 달면 저게 어디로 가는지 항적이 실시간으로 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처럼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도 조절 장치가 있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서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조절해요. 그래서 심지어
만주까지 간 게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아, 저 지도로 다 위치까지 그렇죠. 확인하면서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그런데 기술이니까. 이번에 무인기는 뚝 떨어뜨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조선개혁개방위원회라고 쓰는 단체, 저거는 뭐냐면 네. 저게 디스펜서예요. 디스펜서요. 저건 뭐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 조금씩 뿌리면서 갑니다. 아, 한 군데 덩어리를 떨어뜨리는 게 그럼요. 아니라 아무리 많이 떨어뜨려도 수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북한을 관통하면서 뿌리고 가면 못 막죠. 아, 그러니까 비행체가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저 장치를 달고 날아다니면 광범위한 지역에 계속 뿌리면서 다닌다. 이미 이제 풍선으로는 저 장치가 가동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단체는 굉장한 기술 같지만 가서 그냥 뚝 떨어뜨리고 왔거든요. 아하. 근데 만일에 전문적인 단체라면은 저렇게 해서 그냥 뿌리죠, 이렇게 가면서. 그러니까 이번 기술은 생각보다 기술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 의원께서 우리한테 가지고 오신 이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아마 작정하고 전문적으로 대북 전단지를 뿌리려고 했다면 아까 보여주신 그 사진에 디스펜서요. 한마디로 배포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역에 배포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하거나 어디로 가는지까지 정확하게 GPS로 작동을 시켜서 할 텐데 이번 건은 저 단체는 분명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론 기술력은 있는데 네. 대북 전문 단체는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만일에 그 RC나 드론에다가 저 장치를 결합하면 네. 이게 뿌리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래도 못 막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대북 전문 단체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왜 저런 걸 보냈을까요? 제가 알기로 이미 드론 동호회나 드론 네. 전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아, 한두 차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단체가. 그러니까 저거는 언젠간 일어날 일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 왜냐하면 저 얘기가 계속 돌았거든요. 네. 저게 이제 소위 평양 대공습이라고 그래서 그쪽 네. 은어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뿌리고 오는 그런 얘기들이 회자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거는 생각보다는 정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뚝 떨어졌거든요. 네. 전단 분리도 어렵게 돼 있고 전단 내용도 북한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합하면 북한 자작극도 아니고 우리 당국은 전혀 아니고 더더욱 아니고 대북 전문 단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제3의 네. 드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요. 그냥 전문적이지 않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드론 기술만 있으면 북한 평양 상공을 갔다 올 수 있다. 사진까지 찍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방공 시스템, 방공 능력이 그렇게 허술한가요? 일단 이제 평양을 찍어온 사진은 없고요. 네. 금강산이나 접경 지역을 찍어온 아하. 건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올 겁니다. 네. 찾고 있고요. 북한의 방공 능력은 돈이에요. 네. 돈이 없으면 방공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랑했던 게 세계 최고로 조밀한 2중 3중의 평양의 방공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 그게 뚫렸다는 게 헛없스럽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이 대북 전단 글쎄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뭔가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 커트 캠벌이라고 네. 국무부 부장관이에요. 네. 굉장히 지한파고요. 네. 작년에 제가 그 김기현 대표가 방미했을 때 같이 제가 그 당의 국제위원장으로서 갔었는데 그때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월 12일이었던가요? 여기서 저 ICBM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네. 북한. 그때 백악관으로 불러서 특별하게 45분 동안 설명까지 해준 굉장히 저희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좋게 생각하는 분인데 아마 마음이 급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11월. 근데 그 선거에서 지금 이슈들을 보면은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에 몇 개가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것 때문에 네.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것이 지지율에 굉장히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만에 하나 한국에서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안보 이슈가 터지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에는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좀 자중시키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